그러니 글의 제시문 가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글의 분량을 줄여놓은 것 같은 글이어야 합니다. 하여튼 요지는요. 제시문가의 핵심 주장은 무엇이냐라고 물은 것이기 때문에 제시문가의 핵심 주장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따라서 요약문에는 제시문 가능과 같은 제시문 지시어가 들어가서는 안 되겠지요. 즉 필자가 되어서 글을 줄인 것처럼 요약을 해 주어야 좋은 단순 요약문이 완성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방법론들을 유의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빈센트 반 고흐가 1882년에 그린 울고 있는 노인에는 두 손에 얼굴을 파묻은 채 흐느끼고 있는 초라한 한 노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라고 했네요. 구체적인 그림에 관한 글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사례, 그죠? 예시에 불과할 겁니다. 이 그림이 그려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120여 년 전이지만 두 손 얼굴을 파묻은 이 그림의 주인공이 현대 노인의 소외를 상징한다고 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을 듯하다. 자, 여기 키워드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 중요한 거 아니지 머릿속으로 지우면서 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120년 전에 그랬던 말든 뭔 상관이야? 다만 이건 핵심이죠. 그렇죠? 밑줄 치면서 가야 됩니다. 전혀 어색함이 없을 듯. 현대 노인의 소외는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을 나타난다. 자, 첫 번째 문단은 논점 제시입니다. 현대 노인의 소외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키워드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제도 없습니다. 자, 맞아 가지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노인 소외는 가족 관계에서 일어난다. 자, 노인 소외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공간이 가족 관계다. 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노인 소외의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가족 관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녀들과의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노인들에게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의미 있는 역할이 주어지지 않는다. 자녀들과 떨어져 사는 경우에는 가족 대소사에 대한 개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자녀들과 동거하는 노인들의 경우에도 큰 차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글이 끝나는 걸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족관계 안에서 노인의 소외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가족관계에서 노인 소외를 이야기하고 있는 글로 보입니다. 맞아, 읽어보죠. 손자녀 양육 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경제권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전통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온 분야 중에 하나가 손자녀 양육 문제다. 자, 그러나 이것도 이제는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손자녀 양육에서 노인의 발언권이 현저히 약해졌다. 그러니까 손자녀 양육 문제에서도 노인이 소외되고 있다는 거네요. 자녀들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만이 아니다. 절대 다수의 노인들은 급변하는 현대 정보 사회에서 손자녀 양육에 필요한 기능적 측면에 무지하기 때문에 가족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고 소외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다 읽어낸 것 같죠? 여러분들이 글을 이제 형식적으로 수능에서 독해하듯이 독해만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거 핵심 내용이네. 노인 소외, 현대 노인의 소외 얘기하고 있고 가족 관계 안에서 노인이 소외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노인이 소외되는 이유가 현대 사회의 기능적인 측면에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거네. 라는 이야기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맞나요?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언어화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현대 정보사회의 발전 속도에 적응하지 못한 노인들은 오늘날 가족 내에서도 의미 있는 기능을 담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가족관계 내에서 노인에 대한 제대로 된 역할이 주어지지 않고 노인 스스로가 소외감을 느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현대 사회 노인 소외의 한 단면이다. 뭐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하나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냐면요, 지금 이게 문장에서 스치듯 지나간 부분인데요, 이 부분의 문장을 한번 읽어보죠. 손자녀의 양육 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제권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전통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온 분야가 이 분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경제권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서는 노인들이 영향력을 유지했었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다른 분야에서 영향력은 언제 사라진 겁니까? 왜 사라진 겁니까? 그렇죠. 경제권이 상실되면 다른 분야에서의 노인의 영향력이 이미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논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 경제권의 상실이야말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노인이 자기에 대한 어떤 의미 있는 역할을
포기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 이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의미적으로 보면 이것 때문에 노인 소외가 제일 먼저 발생하는 거고요. 그나마 남아있던 노인의 권리까지도 사라지게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의미상으로 보면 경제권 상실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노인 소외의 원인이라는 것을 사실은 짚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형식 독해만 하게 되면 이게 안 짚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주요 내용이 이거네, 여기서 핵심은 이거네 라고 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정작 중요한 경제권 상실이라고 하는 노인 소외 문제를 짚어내지 못하게 됨으로써 글 전체에 들어있는 더 많은 정보들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재구성해내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보죠. 200자 내로 요약하면 현대사회의 노인 소외는 노인 소외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경제권 상실이다. 그죠? 그 이후에 그로 인해 많은 분야에서 노인들은 의미 있는 역할을 상실하며 그나마 가족 관계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유지하고 있던 것조차 뭐 때문에 상실된 거다? 그렇죠. 현대사회의 적응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현대사회의 변화 속도에 적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거기에서 역할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걸 읽어내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암묵적으로 그 안에 사실 싹 스며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글의 앞부분이든 뭐 뒷부분이든 이 경제권 상실이 사실 더 근본적으로 노인이 사회 안에서 소외되는 원인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단락은 지금 가족관계 원인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읽어낼 수 있다면 대단히 세밀한 독해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아마 기본 점수는 노인 소외가 가족관계 안에서도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나마 노인들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조차 노인들의 영향력이 상실되는 이유는 현대 정보 사회의 급변에 노인들이 쉽게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사회의 기능적인 측면에 무지해지고 의미 있는 역할을 맡을 수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서술되는 것까지가 기본 점수의 조건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구성이 잘 됐다. 그러면 더 플러스 점수가 있을 거고요. 거기서 만약에 경제권의 상실이 근본적인 노인 소외를 촉발하는 더 1차적인 원인이다라는 것을 짚어냈다면 거기에서 더 플러스 점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요약을 위한 아주 세밀한 독해들은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정답 찾기식의 독해만으로는 사실은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한 독해 그리고 세밀한 독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삭제의 원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1차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언어화하는 과정에서 개념화를 할 때